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김경협 부천 전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역곡동 땅 매매 계약을 하고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김경협 의원은 매매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신고 의무 대상자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특수본에서는 소환 수사를 할 예정인데요. 부천 정가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이도형 청운대 교수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이후 지역에서도 관련 의혹들이 제기된 의원들이 속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 겁니까? 예, 국회 정보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역구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토지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 수사 중인데요. 네. 경찰은 곧 김 의원을 불러서 피의자 신분을 불러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이죠. 그러니까 A씨의 부천시 곡동 땅 약 668제곱미터를 약 3억 6천만 원의 채무로 인수하고 추가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서 부동산 매매 시에는 지자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역곡지구는 이달 말부터 또 보상 절차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땅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참여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던 이상수 전 의원입니다. 네. 근데 이 등기등본을 살펴보면 김경협 의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상수 전 의원은 일단 한 언론사에 통화해서 지난해 2월 김경협 의원과 매매 계약을 맺고 땅을 팔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 대금 5억 원이다. 그래서 이 중에 3억 원은 김 의원이 은행 유자를 떠하는 조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 의원은 매매 계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매가 성사된 건 아니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거래대금 확보 차원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토지 거래 신고 위반법으로 혐의로 일단은 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이 사안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죠? 어쨌든 이 경찰은 처음부터 김경협 의원을 조사하던 부분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 농지법 위반으로 지역 주민 내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연결고리를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뭐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매매 계약서나 이런 부분을 제가 추정컨대 그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 의원을 소환해서 피의자 신분을 조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경협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해명하기도 했어요. 그 내용 좀 들여다볼까요? 네, 김경협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역곡 부동산 투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춘희동에서 한 10년 넘게 전세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매년 2년마다 이제 수천만 원의 전세금 올려달라 하는 것, 집주인의 요구를 못 견디겠다 하면서 살 집을 알아보던 중에 역곡동 토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1년 전에 공공택지 개발지구로 공표되면서 앞서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김 의원은 이거를 사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매매 계약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농지원부가 없으면 허가가 안 된다. 그래도 농지원부는 직접 본인이 경작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기 때문에 그렇죠. 김 의원은 결국 매매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넘겨줬다라는 그렇다고 볼 건가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이 법률 관계는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럼 민법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거래 자체가 이제 아예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돈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네. 되는데 게다가 김 의원이 이제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 달라, 계약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빚을 갚느라고 다 썼다, 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게 되고 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는요 매매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 이걸 법적으로 경계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법률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존에 있던 은행 채무
근저당 채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이를 승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석연치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받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김 의원은 이미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역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오늘 좀 어렵네요.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혹을 제기해서 수사에 나서는 건데 김 의원 측은 매매를 위한 교섭 중이었고 결론적으로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등기상 토지 소유주는 또 김경혁 의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매매가 안 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왜 그런가요?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매매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을 팔았던 그러니까 이상수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매매를 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했던 사람을 매매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땅을 사기로 했던 사람은 긍저당하고 설정한 것뿐이다. 그리고 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경찰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를 갖고 있을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한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어느 정도 이 피의자 신분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강력한 그 뭔가 근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찰에다가 문의를 한 결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경찰이 그 매매 계약서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좀 가능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김경호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분명히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지금 읽어보면 부천 추인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 10년 넘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2년마다 5천만에서 7천만 원씩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거주자집을 구입하기로 알아보던 중에 작년 2월에 공기 좋은 역곡의 작은 주택이라도 지어볼까는 내 말을 들은 친구, 그러니까 김경호 의원의 친구가 그 말을 듣고서 지인 땅이 좀 있는데 여기는 어떠냐 근데 그게 이상수 전 의원이거든요. 네. 그럼 이상수 전 의원과 김경호 의원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취재해본 결과 이 김경호 의원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상수 전 의원 통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이 친구 말에 통해서 그 땅을 알게 될 것인가? 그 전부터 이상수 의원과 먼저 알고 있었던 관계는 아닌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땅은 그러니까 건물을 질 수 있는 통지는 아니고 현재까지 전입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건물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실제 지인을 통하는 거래는 뭐 가능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쓰지 않아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근저당 설정이 됐다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라는 게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논란에 있는 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 설정은 돈을 빌려주는, 대출해주는 주로 금융기관이 하는 경우가 채권을 담보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개인 간에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김 의원이 직접 매도인 이모 씨로부터 2억 원의 근저당권을 후순위로 설정을 했다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 이후 일주일 뒤에 매도인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1순위 그리고 3순위 근저당권까지 김경호 의원이 승계를 한다는 점입니다. 김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인과 잘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기존 근저당 은행 채무를 줄여주게 되면은 나중에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한꺼번에 상환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자기가 이미 계약 대행으로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을 매수하는 사람이 인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전세 끼고 집을 사거나 대출 낀 집을 살 경우에는 그 대출 금액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매매 그렇죠. 계약을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출은 사는 사람이 떠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 계약이 실제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정황상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토지 거래를 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 조사 이후에 좀 더 나와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엽 의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밝힌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수사하기도 전에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건 그만큼 본인은 결백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김경엽 의원 입장에서는 좀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매도인이 좀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말 그대로 본인의 말만 따라서 오랜 전세 생활 끝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LH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특수본에서 내사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만 지금 23명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쨌거나 이랬든 저랬든 두 번째 소환 대상자라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부담이다. 정치적 부담이 생각이 되고요. 아마 결백 여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명이 사실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 기자? 어쨌든 그 김경엽 의원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경엽 의원 측에서는. 근데 하지만 또 반면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매매 행위 자체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역곡지구가 어쨌든 개발 지역으로 이제 선정된 이후에 아무리 지역구 위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려는 그 부분에서 본인이 땅을 토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조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네.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그 LH 사태와 관련돼서 여러 의원이 어쨌든 문제가 불거진 만큼 김기현 의원도 그런 행위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본인의 일단 선택한 부분이고 본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다 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또 특수본에서도 소환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가운데 두 번째로 부동산 관련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애초에는 18일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본 관계자는 원래 18일 날 김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에서 미국 출장 등을 이유로 해서 연기해달라고 요청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오늘 제가 23일 날 경찰과도 통화를 해봤지만 아직 김 의원과 일정은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 거래를 하고도 지금 신고를 안 했다는 건데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실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볼 수가 있는데요. 김 의원 주장대로 만약에 사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법률상 착오라고 해가지고 정상 참작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또한 법적으로 매매 계약이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바뀌는 경계 계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법적으로 소유권자도 아니고 채무를 승계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동산 투기를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경찰 조사에서 준소비대차 채무 승계를 가장한 매매계약이라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찰은 자신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이긴 하지만 과연 그 매매 계약서가 부분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매매 계약서 이루어졌고 돈이 어쨌든 긍저당 설정이란 이런 부분이 왔다는 거는 경찰은 언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3선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과연 소환해서 부를 때는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또 것이다. 확신이 참 모습이 보여서요. 김경엽 의원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본인한테도 분명히 해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요. 추후에 좀 지켜봐야겠고요. 앞서 이 최갑철 경기도 의원도 대장신도시 인근에 땅을 매입하는 걸 두고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바가 있고 또 지역의 서영석 의원 역시 오정 지역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 철저히 소명하고 또 명예 회복을 해서 돌아오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수사에는 진전이 좀 있습니까? 일단 최갑철 의원부터 얘기를 하자면 경찰은 15일이죠. 최갑철 의원을 어쨌든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거든요. 어쨌든 이 최갑차 의원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에 부천시가 정무 공매 사이트 온비드에 올린 해당 페이지를 1억 6천만 원의 단독 입찰을 받았죠. 그리고 1년 뒤에 해당 부지가 3기 신도시로 되면서 사전 개발 정보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투기를 이뤘는데요. 일단 경찰에다가 제가 확인한 결과 일단은 검찰에 송치했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일단 그 연결고리를 확실히 발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그 가족분이 산 땅 주변에 화물차 공영 주차장을 좀 세우려는 계획이 있는데 당시 최갑철 도의원이 그 시의원 시절에 과연 이 정보를 몰랐느냐. 경찰이 봤을 때는 이 시의원이었을 때 이 당시에 땅 정보의 계획을 알고 그러니까 공용 차고지 그러니까 공용 주차장 그러니까 화물차의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확실히 혐의점이 입증이 된다고 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네네. 이 부분에서 경찰이 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역시 뭐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서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국민권익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본인이 적극적 소명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쨌든 대장 신도시와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2층짜리 건물 하나와 앞에 텃밭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앞으로 그 대장 신도시 개발과 과연 몰랐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김경협 의원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전수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받아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도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국민의힘 측에서도 부동산 관련이 당내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까? 일단 조사 대상은 가족 및 직계 좀비석 모두 다 부동산 전수조사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국민의 소속 의원과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가 좀 미뤄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의원 가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에다가 이 사항을 좀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이 권익위는 먼저 정의당 그리고 비교섭 단체인 야당 5당과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 상대로 먼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허재우 권익위 대변인 같은 경우는 21일 날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일부 누락이 됐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쪽에 보완 요청을 했고 보완단대로 전원위원회 열어 보고 후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내 조사 부분은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수사에 나선 만큼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이번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상당히 걸릴 테고 또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타격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부천의 지역 정치권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선거법 정치자금법과 달리 실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게 됩니다. 네. 즉 재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범의 한 86%가 벌금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입증되기도 만만치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입증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은 이번에 연루된 의원들이 이제 무혐의 내지는 법원의 무죄 판단을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 다음 공천 경쟁에 있어서는 상당히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신데 정 기자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동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LH 사태부터 터져서 문재인 정권의 그 지지율까지 낮춰주는 조국 사태 이후로 최고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 개인적인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깨끗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앞으로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소명된다 하더라도 이런 어쨌든 이 전수조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만큼 그 기간만큼 자기한테 상당히 고난의 시기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공직자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잘 알고 있는 사이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손쉽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추진했던 점이 이런 문제를 낳지 않았나, 뭐 그게 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경협 의원의 수사가 착수됐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